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유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 같습니다. 94년 광시성의 한 마을에 대나무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집을 확인하러 간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사람들은 대나무 오두막에 여성 2명을 420일 동안 납치하고 감금한 곳이며 범인은 두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94년) 광시성 후지연은 가난한 산골 마을로 알려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식이 마을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2명의 마을 주민이 밤에 대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유령의 집처럼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내부를 보았을 때 무서웠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지역에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지고 소문은 점점 더 신비스러워져 주변 사람들이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이 밤의 유령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소문은 두 형제가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마을에서는 두 자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형제는 납치한 여성을 가두기 위해 대나무 숲 지하 창고가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나친 봉건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가족의 남성이 많을수록 마을에서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더 많이 낳기 위해 많은 가정이 3년 동안 2명을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는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갖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나 형수와 다시 결혼하고 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형식이나 조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마을의 전통입니다. 두 형제 가족은 돈도 없고 집도 허름하지만 다행히 형 량콩 씨만 아내를 맞았습니다. 량콩 씨는 오랜 세월 노력했지만 딸만 셋을 낳았으며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아내는 꾸중을 들으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량콩 씨는 갑자기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수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형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형수와 아기를 만들자고 말합니다. 동생은 고민 끝에 형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형은 아내에게 아들을 낳기 위해 이해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내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에게 심한 꾸중과 학대를 받는 심정에 승낙하고 맙니다. 그날부터 아내와 동생은 잠자리를 함께하지만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고 아내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형제들은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형제들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며 그 이후 꾸중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성질이 점점 심해가면서 그의 정신도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를 고문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식도 없이 몰래 도망갔습니다. 아내는 사라지고 아들을 낳을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 형제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아내를 학대하고 도망가게 했다는 소문이 돌아 어느 집안도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형제가 돈도 많이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손자를 보지 못하고 끝내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형제는 늙은 아버지가 손자를 안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고 양씨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집착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형 양공 씨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동생은 그의 생각을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두 형제는 여자가 오지 않으면 여자를 납치해 아들을 낳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산속 대나무 숲 깊은 곳에 한적한 오두막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는 말이 많기 때문에 여자를 납치한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불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마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을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마을이 싫어서 떠나는 행동을 합니다. 1994년 공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고립된 오두막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오래된 집과 연결되어 있어 이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납치하여 아들을 낳으면 보내거나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은 범죄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형제는 실행에 옮깁니다. 형제는 아들을 갖기 위해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쿠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노인들이 쿠이화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쿠이화를 대나무 집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영리한 그녀는 대나무 집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도망을 치고 맙니다. 두 형제는 첫 번째 범죄가 실패로 끝났을 때 실망과 당황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결혼한 누이에게 여성을 유혹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누나인 양야레는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남동생이 여자를 찾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누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유혹할 때 신뢰를 얻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누나는 다른 마을에서 여성을 유혹해야 여성이 사라져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나는 다른 마을을 살펴보며 여성을 찾아봅니다. 1990년대에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거의 없었고 수익성이 좋은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다가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두 여성은 자매이며 소식을 들었을 때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고 일자리를 갖게 되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 오이안을 꺼내주면서 회사가 채용에 적합한 직원으로 인정하는 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이안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거의 큰돈입니다. 그런 관대한 회사를 만난 순진한 자매는 모든 것을 믿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골의 가난한 집을 보면 의심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 가기 전에 면접을 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이렇게 누이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구실로 마을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어두운 밤에 두 자매를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두 자매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형제들에게 묶이고 대나무집 지하 창고에 갇히고 맙니다. 대나무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며 재갈을 물린 후에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꽃 같은 두 자매는 오랫동안 그들의 욕망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나선 두 자매는
두 형제의 아기를 낳는 놀이개처럼 되고 맙니다. 두 자매는 매일 두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수록 심한 구타로 고통받았으며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고문을 받았습니다. 형제는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하고 자매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하는 동안에도 가만두지 않았고 자매는 여러 번 유산했습니다. 유산을 할 때마다 자매를 구타하며 결국 자매의 몸에는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다. 자매가 부모님에게 일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몇 달 동안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없는 것은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개입한 후에도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하루 종일 걱정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1년 후 경찰은 자매의 마을 주민을 탐문하며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1년 전 자매를 만나기 위해 어느 여성이 마을에 왔으며 자매에게 직장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다른 마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니다. 마을을 방문했던 여성의 몽타주를 만들어 다른 마을과 경찰서에 몽타주를 배포합니다. 인근 마을을 수사하던 경찰은 두 형제의 누나가 자매 마을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형제가 사는 마을을 방문해 실종된 자매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종된 자매를 본 적은 없지만 양 가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 형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형제가 사는 곳이 유령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형제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령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양 형제의 입에서 나왔지만 형제가 그곳에 산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제보가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곧바로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양 형제 가족에 대하여 탐문 수사를 계속합니다. 경찰은 대나무 집을 보고 황량한 곳에 집을 지은 것부터 수상하게 보았습니다. 경찰은 문을 두드리고 집에서 량 형제를 만났지만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집안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형제의 집 근처에 매복을 하고 그들의 동향을 우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행동을 지켜보던 경찰은 옷 같은 것을 들고 형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옷을 땅에 묻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더 확실한 단서를 잡기 위해 일단 철수하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는 분명히 형제만 있었는데 왜 여자 옷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상부에 신속하게 알리고 대나무 오두막 주변에 포위망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포위망을 형성한 상태로 형제는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체포됩니다. 경찰이 대나무 집을 샅샅이 조사를 하면서 나무판으로 덮인 지하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감옥 안에는 온몸에 멍이 든 자매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갇혀있던 자매는 경찰의 도착을 보고 놀랐지만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매는 구조될 때까지 420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몸의 여러 상처는 거의 폐혈증에 가까웠으며 특히 빛에 대한 반응으로 감히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매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자매가 겪은 것은 420일의 고문과 420일의 악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자매는 두 악마의 집착으로 놀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젊음은 이 사건으로 망가졌고 이는 그들에게 평생의 악몽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량 형제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1998년 1월 12일 량 형제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누이 량야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제는 사형이 집행되어 총사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